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판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단 최근에 있었던 재판 중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일 날 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절차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인 거예요.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 준비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판 기일, 그러니까 본 재판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야, 참 판사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거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당신은 이런 위치에 있으니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자, 그다음 또 보실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추후 지정하겠어요? 자기 때는 안 하겠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5년 내내 안 하겠다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자기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인사이동으로 난 모르겠고 나는 재판 안 하겠고 뭐 나중에 누가 정하는지 그건 알바노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재판 회부형에서 사면을 한 겁니다. 재판 회부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소에 넘기는 거, 재판에 넘기는 거를 검찰에서 자기네들끼리 재판 회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한테는 고통이고 형벌이다. 재판 회부형으로부터 이 송병훈 재판장이 사면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서 5개 재판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법카, 그리고 이날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자, 헌법 84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헌법 84조 뭐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소출하고 돼 있으면 기소잖아요. 문헌상으로는 재판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다 중단을 시켜버렸고 특히나 22일 대북송금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과한 언사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재판 회부형으로부터 사면을 시켜버렸죠. 판사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좀 여러분들 댓글로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아니 판사의 지위에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아까 어떤 분들 정말 적확한 표현 하셨는데 법원이 지금 법원의 상징으로서 두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그 양손의 저울 이거 도대체 왜 들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판사는 헌법상 정말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판사는 이 금고 이상의 형 그리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으로 판사를 자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처럼 징계에 먹여가지고 판사를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텁게 신분을 보호를 해주면은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재판을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제가 판사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들은 그대로 한번 일러드릴게요. 제가 도대체 판사들 왜 그래요? 라고 전화를 걸고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개탄스러워요. 도대체 헌법 84조를 도대체 왜 그렇게 법원이 맘대로 해서 그래요? 아니, 헌법 해석 원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일선 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오바죠. 라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판사들이요. 그냥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이건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월급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판사 중에. 아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외국에서 보는 눈도 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정 다니고 입구에서 사진 찍히고 그러면 나라의 위신이 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국정의 계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재판은 그만두는 게 맞지요. 아까 그 송병헌 재판장이 얘기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위원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구속 취소 한번 재판했다가 전직 대통령 그때는 현직이었죠. 대통령 구속 취소 한번 했다가 저렇게 후배들하고 술집 간 것까지 박제돼가지고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무슨 룸사롱에서 술접대 받은 것처럼 비리 판사로 매도를 하고 탄핵한다고 수사한다고 압박을 받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조금 진짜 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판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판결을 할 수 있냐? 야당이 우리를 지켜주냐? 행정처가 우리를 지켜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판사 개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법원행정처, 대법원이라도 나서서 강하게 성명을 내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야당, 이럴 때 정말 야당과 언론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저 모양이니까 저게 민주당이 막 나가는데 정말 힘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조순현님 말씀대로 정말 판사는 헌법상 보호받는 사람이고 앞에 놓여진 재판은 정말 옳게 하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속마음을 토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지적 제가 정말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정말 희영님 말씀대로 진짜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법은 왜 만들었는지. 그렇죠. 그러려면 헌법은 왜 만들었고 헌법상 신문은 왜 그렇게 두텁게 보장을 하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재판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나는 보수 성향이지만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재판을 계속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정적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 재판을 계속을 하게 되면은 또 재판을 계속을 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유죄 받으면은 또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냐. 그걸 대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적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해서 뭐라도 기소를 해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적에 대한 그러니까는 차기의 정권 이 장악을 막기 위한 차기 출마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 모복성 수사를 계속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뭐 정권 어쨌든 국정 수행의 계속성을 위해서 5년 동안 재판을 중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5년 뒤에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5년 뒤에 이 재판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포인트인 게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재판 손댔던 검사를 다 날렸죠. 자, 이재명 재판 손댔던 검찰 지휘부 다 날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당장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서 일하던 검사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저거 지금 이재명 사건 손댔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소는 됐지만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포인트. 공범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 당장 김성태. 그러니까 대북송금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화영과 공모한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도 보고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북 송금 재판 있잖아요. 그 대북 송금 재판이 두 개가 있는 건 아시죠? 대북 송금 그 자체와 관련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거는 이화영 씨가 유죄 확정이 됐고요. 지금 중단한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태 씨 그리고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그 재판입니다. 자, 그 재판에서 김성태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바꿨냐? 나 이화영하고 공모한 거 맞는데 이재명과의 공모는 나는 아니다. 이재명과의 공모는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범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과의 공모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김성태, 이화영의 재판은 계속 한다고 했어요, 재판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판을 계속 하더라도 이재명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당장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공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확충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관계는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법치의 위기다. 대한민국 사법의 위기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